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뿌리를 최대한 빨리 내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제가 25,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을 했을 때 구입을 할까 말까 꺼려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피덤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다육인데, 지금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마 판매자분이 병이 난 것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줄기만 이렇게 커팅을 해서 말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병이 나서 이렇게 줄기를 커팅을 한 다육이 같은 경우는 빠르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빨리 뿌리가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결을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키피덤을 보시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줄기 부분을 깨끗하게 잘라내서 말린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략 한 1년은 고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소재를 해야 뿌리가 빨리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뿌리가 없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일반 용토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돌, 마사 이런 거친 흙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마사 같은 경우는 마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 돌 성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물과 결합을 하면 아주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뿌리 내리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용토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산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질석을 사용합니다. 질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용토를 다양하게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병이 나서 뿌리 내림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야초나 아니면 이렇게 질석 같은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질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구매를 하면 아실 겁니다. 이게 톱밥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은 S라이트, 질석, 그 다음에 일반 배양토, 상토죠. 상토 성분을 1대 1대1로 해서 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합이 끝난 부분이고요. 이 질석은 많이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비율을 1대 1대1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의 톱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수분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물음병이 생기지 않나요? 라는 이런 궁금증을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좀 수분을 오래 머물러 있게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습한 데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른 단면에서 곰팡이에 피는데, 지금 질석과 S라이트, 그 다음에 상토, 그 다음에 마사 비율을 약간 넣습니다. 마사는 거의 안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 성분은 상토, 질석, 그 다음에 S라이트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화분을 선택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 유약 화분이나 아니면 도자기 화분을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뿌리를 내릴 때 보통 이 플라스틱 화분을 쓰고요. 플라스틱 화분은 또 성장을 시키기 위한 다육이한테 주로 씁니다. 아무래도 이 도기 화분 같은 경우는 열을 담고 수분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성질이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덜한데, 이 플라스틱 화분은 아무래도 열을 빨리 받아들이고 수분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뿌리 내리거나 아니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화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육이를 심을 때 이 분갈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바닥에 이 마사를 이
이 마사를 섞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사를 깔고 분갈이를 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사를 까는 이유는 물 배습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용토 자체가 워낙 이 배수에 좋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마사를 깔 필요가 없다. 대신 이 안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러니까 흙을 넣었을 때 흙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닥에 마사를 깔긴 하지만 웬만하면 깔망을 사용하고 마사는 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사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화분도 무거워지고, 만약에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리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흙을 넣고 이렇게 지금 용토로 배합한 용토를 최대한 채워줍니다. 이 채워줄 때는 이 화분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보통 아시겠지만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큰 화분에 심어주고,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 매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큰 화분을 사용을 하면 이 뿌리가 내리다가 수분에 의해서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혹의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작은 화분에 심어서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면 그때 커다란 화분에 심어주면 아주 성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키비덤을 이쪽에 그냥 살짝 올려놓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토를 살짝 위에 올려 놓습니다. 상토를 살짝 위에 올려 놓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상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 상토입니다. 상토인데, 상토를 그 다육이가 자른 단면이 그러니까 이 위쪽에 살짝 올라올 정도로 조금만 뿌려 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살짝 올려주는데,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나서 지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 다육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아무래도 뿌리 내리는데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 마사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갈이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으면 이제 에어브러시로 양쪽 끝에 지저분한 거를 이제 위에 털어주고요. 이 몸체 위에는 이 성체 위에 안쪽에 생장점에 흙이 묻지 않게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육이를 이 직광에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직광에 이렇게 강한 햇살이 내보내는 대로 이 아이를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일조량이 강하면 뿌리가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햇살이 한 3-4시간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해야지만 이 건강하게 뿌리가 내리고, 이 건강하게 뿌리가 내리면 어디부터 달라지냐면 이 생장점 안쪽에서부터 윤기가 납니다. 뽀얀 백분이 묻기 시작하고 이 가장자리로 해서 이 하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하는데 탄력을 받는데요. 이 물은 언제 줘야 되냐면, 보통은 이 두들레아가 겨울에 성장을 합니다. 겨울에 성장을 하지만 보통 2주는 지나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2주는 지나서 물을 주고요. 이 국민이 같은 경우도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실뿌리만 제거를 했다면 이틀이나 3일 후에 물을 주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여드린 이 파키피덤처럼 아파서 줄기 부분을 자른 그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절대 2주 안쪽으로 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곰팡이병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이 2월 중순이니까 3월 초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엽이 많이 진다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때 물을 주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3월 들어서 첫 주에 물을 준다 생각하고 안전한 자리,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죠, 3-4시간
딱 좋은 시간은 뭐 4-5시간이면 좋은데, 아주 직광보다는 이 창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에 위치하는 그 자리에 둔다 그러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